오늘날의 세상에서 힘은 종종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정한 리더십은 연민에서 나옵니다. 다른 이들이 주저할 때 행동하기로 선택한 한 국가로부터 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비극이 발생하고 한국인들이 사기 조직망에 갇혔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한국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시민, 그리고 공동체까지 온 나라가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인류애를 위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세상이 주목했습니다. 며칠 만에 한국의 동맹국들인 미국과 영국이 동참하여 동일한 범죄 조직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나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행동한 것은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나 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로 측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캄보디아 전역에 걸쳐 미완성된 건물들이 이제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한때 콜센터라 불렸던 곳들이 이제는 어두운 네트워크의 심장부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벽 뒤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정과 기회를 약속하는 가짜 일자리 제안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는 순간 여권은 빼앗기고 휴대폰은 압수되었으며 그들의 자유는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희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기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침묵, 공포, 그리고 고립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고 믿고 집을 떠난 한 젊은 한국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서울에 닿았을 때 나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부모의 악몽이었고 모든 가족의 말 못할 두려움이었습니다. 도시 광장들에는 추모 행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자들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조차 모여 차가운 밤바람에 맞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제발 너무 늦기 전에 다음 사람을 지켜주세요. 한 가족의 고통은 온 나라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나라인가?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리더십은 종종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늦게 캄보디아에서 또 다른 젊은 한국인의 생명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서울에 전해졌을 때 방은 조용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아들, 딸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가족들이 도움을 애원하고 대중의 우려가 커지는 것을 인지한 가운데 관료들과 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상황은 선을 넘었고 이번만큼은 한국이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새벽녘 긴급 지침이 서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의 불법 구인 광고를 즉시 제거하고 경찰과 디지털 기관의 공항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더 많은 한국인들이 속는 것을 막고 여전히 실종 상태인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기관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통신사들은 알려진 사기 채널을 차단했고 온라인 포털들은 가짜 구인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수사관들은 작전 배후에 있는 자들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한국의 인터넷은 달라 보였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의 행사였습니다. 무기가 아닌 속도와 기술, 그리고 단결로 자국민을 지키기로 선택한 한 나라. 그리고 그 조용한 결의를 통해 한국은 세상의 진정한 힘은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자국민을 얼마나 맹렬히 보호하는지로 측정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며칠 만에 불법 온라인 구인 광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거짓 약속으로 젊은이들을 유혹했던 웹사이트들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에 갇힌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마침내 들리고 응답받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그 파급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수년간 자유롭게 활동했던 범죄 집단들이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방어망이 강화되면서 그들의 네트워크는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 뒤에는 실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 그리고 단 하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가족들. 그들을 찾았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실종되었던 여러 한국인들이 한국과 현지 당국 간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게 귀국했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조용했지만 깊이 상징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각 개인은 안도감 이상의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약속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 말입니다. 언론은 이를 디지털 단속의 돌파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에게 그것은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민이 행동으로 바뀌고 한 나라의 결의가 국경을 넘어 신뢰를 회복시킨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디지털 단속 뒤에는 더 깊은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나라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한국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사기 조직망은 오랫동안 국제 당국을 좌절시켜온 거대한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수년간 전 세계 정부들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을 통해 확산되는 범죄 산업의 성장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디지털 핵심을 직접 타격하는 데 성공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의 조치는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서울이 불법 구인 광고를 삭제하고 서버를 차단하며 온라인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등 조직적인 단속을 시작했을 때 그것은 단지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조직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발견했습니다. 외교 및 안보 협력을 통해 그 정보는 한국의 동맹국들과 공유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들은 곧 자체 조사를 시작하고 동일한 네트워크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드물고 강력한 연대의 순간이었습니다. 중견국이 속도, 명확성, 그리고 신념을 통해 이끄는 순간이었습니다. 결단력 있게 행동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은 더 큰 무언가를 촉발시켰습니다. 국경을 넘고 국가들을 단결시킨 책임의 물결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세계적인 정의는 워싱턴이나 런던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행동한 직후 그 파장은 아시아를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두 곳인 미국과 영국이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동일한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성명은 불과 며칠 간격으로 나왔으며 커져가는 지역적 위협에 대한 연합 전선을 시사했습니다. 눈에 띈 것은 시점이 아니라 그 어조였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에서 두 나라는 한국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효과적인 대응의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것은 보기 드문 인정이었습니다. 리더십이 항상 크기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명확성과 인명을 보호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역 전역에서 불법적인 작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웹사이트들이 폐쇄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강화되었으며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서 활동해온 인신매매범들이 처음으로 실질적인 압박을 느꼈습니다. 메시지는 명백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념에 따라 국가들이 함께 설 때 가장 어두운 네트워크조차도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는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슬픔을 결의로, 그리고 결의를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바꾼 나라였습니다. 국내에서의 반응은 강력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자국이 사리사욕이 아닌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에 새로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의 행동은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화, 헤드라인, 그리고 지역사회 운동에서 하나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나라는 다른 이들도 보호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나 지지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중간 규모의 국가라도 연민과 신념을 통해 이끌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 순간 한국은 강력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목했습니다. 헤드라인 너머 한국의 결정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때 자유롭게 움직이던 범죄 자금들이 마르기 시작했고 온라인 착취에 대한 국제 협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디지털 대응은 국경을 넘어 논의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연민과 목적에 의해 인도될 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조용히 글로벌 책임의 규칙을 다시 쓰는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감한 발걸음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모두가 한국의 조치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이웃 강대국들은 신중하게 반응했고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가 지역의 더 어두운 구석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위에 대한 침묵은 결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착취에 대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진실은 남아 있습니다. 홀로 서 있을 때조차 한국은 행동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옳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국이나 캄보디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연민이 용기로 바뀔 때, 한 나라의 비통함이 세계적인 변화의 불꽃이 될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힘이 종종 무기나 부로 측정되는 시대에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양심에 의해 인도되는 길을 말입니다. 단 하나의 비극이 하나의 운동을 깨웠고 단 하나의 결정이 세상에 상기시켰습니다. 도덕적 힘이 여전히 길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나라들에게 한국의 행동은 진정한 영향력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요청하지 않을 때조차 옳은 일을 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정의의 행위를 통해 한국은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목표로 뭉친 작은 나라조차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젊은 학생의 죽음은 온 나라를 깨운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비극 뒤에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일어서서 행동할 것인가. 한국은 행동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명령은 정치나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곧 그 싸움에 동참하여 동일한 범죄 조직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경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 연민, 그리고 용기라는 공유된 가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계의 눈은 서울을 향했고 인류에 의해 인도될 때 리더십이 어떤 모습인지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양심적인 행동조차도 많은 이들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힘이나 돈으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한국은 당당히 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누르고 작은 나라가 차이를 만들 수 없다고 여전히 믿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기, 단결, 그리고 한국의 조용한 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 주세요. 마음으로 이끄는 나라, 한국.